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전한 인생 후반의 지혜. 이 오디오북은 동양의 위대한 성인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조용히 듣고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생 후반기의 지혜 나눔입니다. 배움의 기쁨, 효도와 덕, 사람을 대하는 예의,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비우는 삶의 미학까지 공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어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한 울림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내 마음의 방향을 돌아보는 시간. 삶을 오래 걸어온 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한마디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공자의 말로 듣는 인생의 지혜를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에 대한 가르침. 삶은 긴 여행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더 깊은 의미로 빛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이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마음을 열고 깨달음을 얻는 일입니다. 60대의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순간, 친구와 나눈 웃음과 눈물, 혼자 자신을 마주했던 조용한 밤들. 이 모든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배움은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손주와의 대화, 친구와의 차 한 잔, 책 한 줄에서 느끼는 감동. 이 작은 순간들이 배움의 씨앗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말을 삼가며 친절을 베풀고 예술과 책을 사랑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친절은 작은 행동으로도 세상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 누군가를 향한 미소, 이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배움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손을 내미는 일. 여기서 배움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의 시간도 배움입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을 돌아보는 이 순간. 이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배움은 평생의 길입니다. 60대는 그 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 한 권을 펼치거나 조용히 산책하며 세상을 느끼는 일. 모두 배움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깨달음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스스로에게 잘 살아냈다고 속삭여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귀한 하루가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삶의 그늘과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좋은 정보와 효도. 하늘엔 수많은 별이 빛납니다. 그 가운데 늘 제자리를 지키는 별, 북극성이 있죠. 다른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돕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는 북극성과 같다. 말이 아닌 품격으로, 삶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명령이 아닌 모범으로, 억압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다스릴 때 사람들은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법과 처벌로만 이끌면 사람들은 눈치만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순종할 뿐이죠.
하지만 덕과 예로 다스리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삽니다. 공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다. 권력보다 깊은 것은 마음의 따뜻함이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이웃과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보아오셨죠. 지금 이 순간 공자의 가르침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먼저 닦아야 할 덕은 무엇일까? 공자는 답합니다. 효도.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 다해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의 뿌리입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단지 부모님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효도는 마음에 깃든 공경심이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부모님과 보낸 소중한 순간들, 때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들, 그리고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은 기억들. 공자는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정성을 다하고 떠나신 뒤에도 예로 기억하라. 이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진실한 따뜻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정부도 가정도 결국 효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이웃을 존중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60대의 여러분, 지금은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효도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진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공경의 마음을 나눌 때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조용히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 이 모두가 효도의 실천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덕으로 이끌고 좋은 사람은 효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 따뜻한 존중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효도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공경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삶의 평온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사회적 미덕과 군자의 삶. 삶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공자는 사람을 두고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넓습니다. 진실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인은 이익에 눈이 멀어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은 얕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소인은 똑같아지려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삶을 마주하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따뜻함을 나누셨죠.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다름을 존중합니다. 군자는 다른 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르면 화를 내고 미워하며 등을 돌립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립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군자의 길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눈앞의 이익보다 옳은 길을 찾는 사람,
남에게 미칠 영향을 헤아리는 사람, 그가 군자입니다. 군자는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른 길이라면 고요히 때로는 단호히 걷습니다.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공자는 답했습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성실함이란 무엇일까요? 말에 책임을 지고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 약속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 단순한 진실에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이웃과 나누며 스스로를 다듬어 오셨죠.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군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익만 좇는 소인의 습관에 물들지는 않았나?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길은 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군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 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며 군자의 길을 걸어보세요. 조용한 성찰 속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성실함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삶의 평온과 존경을 드릴 것입니다. 제자와 황금률.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삶을 바르게 사는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그 말만 지키면 평생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말씀.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서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 짧은 말이 삶의 황금률입니다. 서 곧 용서와 헤아림의 마음.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당하기 싫은 대우를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었던 시간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죠. 공자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접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 누군가 거칠게 대할 때 똑같이 대갚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자공은 똑똑하다고 여겨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자는 가르쳤습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심히 다가가는 것이라고.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하다. 말에 진실이 없고 행동에 믿음이 없다면 그는 사람의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군자는 말한 것을 지킵니다. 맡은 일을 책임지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관계를 돌아보세요. 가족에게 건넨 말, 이웃과 나눈 시간, 그 모든 순간에 진심이 있었나요? 내가 원하는 대접을 남에게 베풀었나요? 서 이 한 글자. 공자의 마음이 담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빛을 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짧지만 깊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내 행동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그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길은 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며 군자의 길을 걸어보세요. 조용한 성찰 속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헤아림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그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서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삶의 평온과 존중을 드릴 것입니다. 지혜와 자선,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삶. 나이 들면 몸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마음이 굳어질까 두려운 시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끝까지 품으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있지 않다.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낍니다. 깊이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의 곁은 따뜻합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순간을 지나오셨습니다.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 속에서 지혜는 무엇인지 배우셨죠. 공자는 말합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침묵을 견디는 마음, 필요할 때 물러서는 겸손.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또 어진 사람, 인의 삶을 말했습니다. 어진 이는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긴다. 마음 넓은 사람은 손을 내밉니다. 조용히 꾸준히 누군가의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를 줬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베풀어라. 그 선함이 쌓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선함을 보면 본받고 악함을 보면 나를 돌아보라. 모든 일은 내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을 살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길입니다. 60대의 여러분, 삶의 많은 질문을 품어오셨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내 말과 행동은 따뜻한 흔적으로 남았을까? 공자는 답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아끼는 마음을 지녔다면 당신은 이미 인의 길을 걷고 있다. 지혜와 자비는 나이 들수록 빛납니다. 많은 것을 겪었기에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넉넉히 베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등불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단단히 하고 타인을 따뜻하게 감싼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잔잔히 울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을 베풀어 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이웃에게 미소를, 스스로에게 위로를. 그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자비는 큰 파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며 인의 길을 걸어보세요. 조용한 성찰 속에서 나를 다듬는 시간,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 삶의 평온과 따뜻함을 드릴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공자의 지혜. 누군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삶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소? 공자에게 삶이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두려운 것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이요. 어떤 이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달리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덜어내야 하오. 욕심을, 분노를, 그리고 후회를, 삶을 깊이 마주하라고. 공자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음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준비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삶을 더 깊게 사랑하게 하고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길이 됩니다. 삶은 짧고 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게 살아가며 정작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가족의 미소, 친구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진다.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더 가벼워지고 더 깊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공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미소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운다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노년의 성찰, 조용한 지혜로 살아가기. 공자는 삶을 나이에 따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의 배움의 뜻을 세웠고 30의 뜻이 굳게 섰으며 40의 의심이 사라졌고 50의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의 남의 말을 편안히 들었고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의 나이는 마음이 자유로우면서도 그 자유가 흐트러지지 않는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여유롭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뒷부분에 들어선 지금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침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고요함을 사랑하시오. 고요함 속에 진짜 삶이 있어. 조용한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와 나누는 웃음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가치를 찾습니다. 노년은 내려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깊이 품고 더 넉넉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이미 누군가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삶도 맑아진다.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더 가볍고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하세요. 늦기 전에 마음에서 우러난 말로 그들을 안아주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금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 햇살, 저녁 노을, 가족의 목소리, 친구의 웃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면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더 깊이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운다면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손길,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전한 삶의 지혜입니다. 마음 다스림에 대하여 공자의 내면 수양. 공자는 외적인 예절보다 마음의 단정함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면이 바르지 않으면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없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바르게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진짜 용기요. 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급하지 않소. 마음에 평온이 있소.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천천히 말하고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성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땠는지, 무엇에 흔들렸는지, 어떤 말이 내 안에 머물렀는지 잠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진짜 공부요, 진짜 수양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사람이 따뜻하게 보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어. 지금 이 순간 그 고요함을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흔듭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소.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했는지, 그 작은 돌아봄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 맑게 만듭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라고 말합니다. 잘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작은 미소로,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기쁨을 봅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저녁 바람의 부드러움, 가족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평화 속에서 더 깊게 느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다.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보세요. 작은 성찰로, 작은 미소로 당신의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그 고요함이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존중. 공자의 인간관계 철학.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공자는 그 안에서 예의 중요성을 먼저 말했습니다. 예는 겉으로 보이는 인사나 절차가 아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오. 예가 없으면 사람 사이가 무너지오. 예의 근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예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나이 든 이를 공경하고 다른 이의 입장을 내 마음처럼 생각하시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공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는 사람 사이의 길을 지키는 울타리요.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말할 때 똑같이 맞서지 않고 차분히 대하는 것. 그것이 예의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예로 이어진다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다듬고 그 후에 남을 대하시오. 말이 곱고 마음이 고운 사람은 끝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따뜻함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존중이 담긴 눈빛 하나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말한 예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품격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시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미소로 답하는 것. 그것이 예의 시작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마음이 담긴 예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지, 내 행동이 누군가를 멀어지게 했는지, 그 성찰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와 마주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공경하는 말투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오. 예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예로 채운다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예를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공자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남긴 따뜻한 흔적입니다. 지위가 아닌 인격이 사람을 만든다. 참된 리더십이란? 공자는 말했습니다.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큰 인격을 지닌 사람이 존경받는다.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공자는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로 겸손과 성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을 이끌 수 없소. 어떤 이는 명령으로 통제하려 하지만 공자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몸으로 먼저 행하고 소인은 말로만 하오. 진정한 리더는 강한 말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실천으로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소. 항상 따르는 이가 있소. 그 덕은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참된 리더십이요.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마음과 태도가 당신의 진짜 지위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소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귀 기울여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은 저절로 전해집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나 빛을 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리더는 먼저 자신을 낮추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북돋아 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말한 리더십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 성실함이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공자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작은 실천으로 더 큰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공자의 마지막 조언들. 공자는 많은 가르침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후회 없는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소. 말하고도 진심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남소. 행동하고도 예가 없으면 외면당하오. 공자가 말한 후회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알고도 하지 않은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매일 자신에게 3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오늘 내 말과 행동이 같았는가? 오늘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실천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했는가? 나는 후회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매일 자신을 다듬는 존재요. 후회는 그 다듬음의 흔적일 뿐 멈추지 않으면 늦은 것이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더 다정하게, 행동 하나를 더 정직하게, 마음 하나를 더 너그럽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삶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제의 후회는 오늘을 바꾸는 힘이요. 오늘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했는지 그 작은 성찰이 후회를 덜어내고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라고 말합니다. 잘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에서 우러난 말로.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이어주오. 작은 진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작은 배려로 누군가를 안아주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저녁에 만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진심으로 채운다면 후회는 멀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하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 작은 성찰로 당신의 삶을 다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공자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감싸줍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지혜 비움의 미학.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채워왔습니다. 사랑, 책임, 기억, 그리고 때로는 후회까지. 공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요. 비움. 그 말 속에는 인생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덜고 성냄을 놓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넓게 받아들이되 어지럽지 않고 단정하되 딱딱하지 않소.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비워진 마음은 풍경처럼 넉넉하고 물처럼 유연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의 도는 큰 길과 같아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어. 이제는 더 가지기보다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를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 그것이 공자가 말한 의인의 길이요, 노년의 품격 있는 삶입니다. 삶은 때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더 넓게 보인다. 오늘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붙잡는지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세요. 작은 배려로 그들을 안아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비운 마음은 평화를 품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미움을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은 더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비움을 실천해 보세요. 불필요한 걱정 하나를 덜고 무거운 마음 하나를 놓아보세요. 그 비움이 당신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자유를 준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저녁 바람의 부드러움, 가족의 작은 웃음. 이 모든 것이 비워진 마음에 더 깊게 스며듭니다. 삶은 결국
작은 순간들의 이어짐입니다. 그 순간들을 가볍고 따뜻하게 채운다면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고요함에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고요함을 허락해 보세요. 말 한마디를 더 부드럽게, 눈빛 하나를 더 따뜻하게.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비우고 다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공자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비움의 여유로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과 침묵. 공자의 느림에 대한 철학. 공자는 말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 가는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을 반드시 앞지른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빨라지기만 해선 안 됩니다. 공자는 속도보다 방향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먼저 생각하시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행동보다 기다림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차분히 들어주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실으시오. 빠르게 사는 삶보다 깊게 사는 삶이 더 지혜롭습니다. 공자는 침묵 속에서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온전히 살아내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침묵 속에서 나를 돌아보세요. 시간의 속도보다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 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길을 밝힌다. 잠시 멈춰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그 작은 성찰이 삶을 더 맑게 만듭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다독이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안아주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천천히 전해진다. 빠르지 않아도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미소가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느리게 걸어보세요. 아침 햇살을 느끼고 저녁 바람을 들어보세요. 가족의 목소리, 이웃의 인사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갈 때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방향을 아는 자에게 미소 짓는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느린 걸음도 길을 만든다. 오늘 당신의 속도로 걸어보세요.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삶은 빠른 경주가 아니라 깊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 그 고요함을 당신의 마음에 허락해 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공자의 지혜가 그 길에 조용히 함께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깊게 살아가세요. 자신을 아는 것, 인생의 마지막 공부.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알미다. 우리는 평생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 끝자락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일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한지 모르겠고, 어떤 날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었는지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사람은 누구나 게으를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조금씩 이겨내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삶은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의 여정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에 떳떳한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매일 3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오늘 진심으로 말했는가? 진실하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은 하나였는가? 이 3가지 질문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울입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부드럽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감사. 공자의 말로 위로받는 순간들. 또 공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회한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지나왔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참아내기 힘들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기쁨에 가슴 벅찼던 순간도 있었고 홀로 이불을 덮고 울던 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모두 내게 배움이 되었다. 좋았던 날들은 따뜻한 추억이 되어 마음을 덮어주고 힘들었던 날들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슬픔과 실수, 그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깨달음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양분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는 없으십니까? 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 길 위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다. 후회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수용을, 공자는 그런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다가올 내일을 두려움보다는 기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는 지나간 아픔을 이해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내가 걸어온 길을 충분히 아름다운 여정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돌이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나온 길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길은 눈물로 젖은 때도 있었고 홀로 걷는 것 같았던 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길 위에는 당신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걸어온 인생에게 조용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참 잘 살아왔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빛나는 지혜가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품고 오늘을 더욱 따뜻하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지위가 아닌 인격이 사람을 만든다. 참된 리더십이란? 공자는 말했습니다.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큰 인격을 지닌 사람이 존경받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자리를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이는 조용히 한 자리를 오래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은 겸손과 성실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실은 크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남을 이끌 수 없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에게 바른 길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목소리로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앞장섭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몸으로 먼저 행하고 소인은 말로만 한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잠시 주목받을 수는 있어도 오래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조용히 실천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심이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진정한 리더는 강한 말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한 실천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것. 그것이 리더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그에게는 자연스레 따르는 이가 있다. 그 덕이란 화려한 재능이나 높은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인내에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도 진짜 리더는 흔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리를 줬고 성과를 앞세우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키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진짜 지위다. 가정에서, 작은 모임에서, 혹은 한 사람의 말벗으로서 그 자리에서 성실히, 겸손히, 조용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리더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보다 조용한 실천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진짜 스승, 진짜 어른입니다. 말의 무게 공자의 침묵과 언어의 철학.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낍니다. 젊을 때는 말로 앞서고 싶고 무엇이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걸어온 지금 우리는 압니다. 말이 많을수록 그 의미는 옅어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의 힘은 약해진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할 때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은 많다고 진실이 아니고 크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은 침묵보다 가볍고 어떤 침묵은 말보다 따뜻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미덕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그리고 따뜻한 손짓 하나에 우리는 서로를 느낍니다.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잘합니다. 말이 없어도 사랑은 있고 침묵 속에도 위로는 있다는 것을. 가끔은 말보다 귀를 더 열고 말보다 마음을 더 열어야 비로소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믿음, 말을 멈출 때 들리는 진심.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진짜 소통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은 말로 가득합니다. 뉴스도, 대화도, 심지어 생각조차도 소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공자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침묵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채우는 것입니다. 말을 멈출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타인의 속마음, 그리고 내 안의 조용한 진실까지. 어떤 이에게는 침묵이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디고 그 안에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말 없는 표정에서 그 마음을 읽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덜 말하고 더 듣고 깊이 생각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이고 마음을 조금 더 나눠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깊은 인격과 공자의 지혜가
은은하게 빛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삶 공자의 시간에 대한 철학.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거의 교훈이 없다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단순히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그 속엔 배움이 있고 성찰이 있고 또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로 걸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안에 담긴 경험과 지혜는 언제든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 공자의 이 말은 우리 인생 후반에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었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껴안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였지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자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회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에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해가 지는 하늘이 오히려 더 붉고 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더 성숙하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어떤 관계가 아팠는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생각은 더 깊어지며 삶은 더 온화해진다. 우리 역시 이제는 서두를 필요도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를 따뜻하게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가오는 내일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지나온 길에 따뜻한 눈길을 건네보세요. 그 길 위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낸 수많은 순간들, 견뎌낸 고통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빛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독과 마주하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의 품격.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고요한 시간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 곁에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고요함,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내가 아닌 진짜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혼자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을 돌보는 조용한 연습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며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배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혼자 있는 법입니다. 고독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조용한 친구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예전에는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느긋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값진 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루를 곱씹는 그 순간, 거기에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 햇살의 따뜻함. 이 모든 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이는 산을 좋아한다. 물처럼 흐르고 산처럼 묵묵히 서 있는 사람. 그게 고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가장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살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조용한 시간, 그 자체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을 품으며 천천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 감정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살다 보면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 무시당한 느낌, 가슴 깊이 스며드는 서운함. 이럴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 분노의 순간은 짧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의 뜻을 잃는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면 내가 지키려던 마음마저 흐려집니다. 화는 나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화를 안 내면 손해보는 걸까? 참기만 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공자는 달리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먼저 내 감정을 다스려라.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 감정이 나를 위한 걸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끓던 물이 불을 끄면 식어가듯 분노도 그렇게 조용해집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지만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아닙니다. 60대가 넘으면 감정이 더 깊어집니다. 상처도 더 조용히 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더욱 소중합니다. 화를 넘긴 순간 그때부터 성숙이 시작됩니다. 화를 다스릴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평온한 내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분노를 참는 것이 한 걸음 더 나를 성장시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내 안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지혜를 걷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이 흔들릴 때 드러난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 귀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마음,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오늘도 그 빛을 지키며 천천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참을 인 하나로 얻는 인생의 평화. 한자 참을 이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 심위에 칼도가 얹혀 있죠. 마음 위에 칼이 있으니 참는다는 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을 이겨낸다. 참는다는 건 입을 다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참을 인한 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가슴이 억울함으로 쿵쾅거릴 때, 그때 한번 참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참는다는 건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 참지 못해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후회가 남는 순간들. 하지만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한 발짝만 물러섰더라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참는다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 말을 아끼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것. 그게 참을 인의 힘입니다. 참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고 사람을 남기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 불렀습니다. 군자는 급히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조심하고 화 대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참는 마음이 쌓이면 인생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참는 마음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60대가 넘으면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잠시 멈춰 보세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참을 인 하나면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한 번의 참음이 당신을 지킵니다. 참는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을 더 넓게 만듭니다. 참을 인한 자에 담긴 지혜는 평생 곱씹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깊게 숨을 쉬고 참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평화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의 참는 마음은 고요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삶은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참을 인의 지혜가 당신 곁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의 무게 한마디가 남기는 깊은 울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신중히 해야 하며 행동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요. 하지만 그 말들 얼마나 마음을 담았을까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일으킬 힘을 줍니다. 반대로 무심코 뱉은 말은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의 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말을 아끼고 신중히 하라.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 우리 어르신들께 익숙하지요? 하지만 그 뜻을 곱씹으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새삼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마음.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한다.
말은 실천이 따를 때 진정한 울림이 생깁니다. 빈말은 가볍지만 진심은 무겁습니다. 지나온 세월,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따뜻한 위로로 남은 말도 있고 후회로 남은 말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낄 때입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구에게 전하는 한마디, 스스로에게 하는 한마디조차도 조금 더 따뜻하고 사력 있게 말해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진심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사랑이 실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맙다, 괜찮다,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진심으로 전하면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이미 큰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말을 천천히 따뜻하게 꺼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가 말합니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우러난다. 당신의 말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추세요. 자신을 이기는 힘. 공자가 말한 최고의 승리.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이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진짜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 자신과 싸웁니다. 게으름과 화와 후회와 싸우지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군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자신을 이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참는 것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건 자신을 이긴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 습관처럼 나오는 불평의 말, 그것을 멈추려는 노력도 큰 승리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외부의 경쟁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제 남은 인생,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실수는 용서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며 부드럽게 나아가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해.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흔들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당신의 조용한 노력,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이겨가는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가 말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리를 얻는다. 당신의 인내와 마음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한 걸음 자신을 이겨보세요. 그 작은 승리가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당신의 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고요히 나아가세요. 자기 반성의 힘 내면의 진정한 성장.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끔 잊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은 단순히 나쁜 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돌아보며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되새깁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들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반성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선택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성찰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미덕, 나를 낮추어 타인을 배려하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큰 미덕이다. 그 겸손한 사람은 남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과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은 더 중요해집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은 또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다양한 삶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배려와 존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길입니다. 겸손은 큰 미덕이다. 이 말처럼 겸손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 찾기, 공자에게 배운 진정한 행복. 공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조건에 따라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것들을 잃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울 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행복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고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행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자기계발 공자가 말하는 인생의 마지막 공부.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학문은 헛된 것이다. 배움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자는 단지 젊은 시절에만 배우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 세월의 깊이를 갖춘 이들이야말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학문을 향한 갈망을 잃지 말라. 진정한 학문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젊은 날에는 배움이 경쟁이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배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어쩌면 예전보다 더 느리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천천히 배우더라도 그 배움이 마음에 남고 행동에 스며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젊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머리의 속도가 아니라 가슴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 왜 배우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배우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과 같다. 배움은 곧 자신을 돌아보는 길이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입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가꾸고 다듬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배움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다른 이의 생각을 듣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제는 배워서 뭐하나 사는 것도 벅찬데.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그럴 때일수록 더 배우고 더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라도 마음에 새겨보세요. 책 한 줄, 사람의 말 한마디, 자연의 모습 하나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진정한 자기 개발입니다. 평생 학습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실천하며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지혜 비움의 미학. 공자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짐을 지게 된다. 이 말 속엔 우리가 살아가며 자주 있는 소중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보다는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비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고했습니다. 어릴 적엔 집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우리는 압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허전하고 채운 만큼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비움은 더 큰 자유를 가져온다. 필요한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불안, 과거의 후회, 남과 비교하는 마음까지도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은 잠시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만 정신의 평화는 그 어떤 물건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짐이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자는 비움의 미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덜 가질 때, 더 여유롭고 덜 채울 때, 더 따뜻해지고 덜 욕심낼 때, 더 평화로워집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오히려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방을 비우듯 마음을 비우고 관계를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은 결코 없음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는 힘이며 남을 위한 여백입니다. 나누기 위해 비우고 평화를 위해 비우며 자유를 위해 비우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진짜 부유한 삶입니다. 이제는 남기려 애쓰기보다 남길 줄 아는 지혜를 갖출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온기, 당신의 품격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마음이 부유한 것은 아니다. 비운 자만이 진짜 가벼운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마다 평화와 고요 그리고 따뜻한 웃음 하나씩 채워 넣어 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삶의 깊은 지혜입니다. 공자와 가족 관계 부모, 형제, 자녀 사이의 도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오래 함께하고 가장 깊이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작은 사회입니다. 부모님 품에서 눈을 뜨고 형제 자매와 함께 자라며 또 자녀를 키우며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지요.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관계의 깊이를 배웁니다. 공자께서는 가족 안에서의 도리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받들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께 예를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지요.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셨고, 때로는 당신들의 삶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르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효란 단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요. 부모님이 바라시던 삶의 모습, 그분들이 소중히 여기셨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내가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작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의 삶이 올바르기를,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멀다고 해서 소홀하지 않으며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인, 곧 사람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사람다움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가족 사이에서부터 실천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가족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자녀가 나를 바라보며 배우고 그 배움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작은 학교의 진짜 힘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그분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삶의 지혜와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그 기억을 따라 그 뜻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진정한 효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을 배운 곳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또 이 세상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공자에게 배우는 갈등 해결의 지혜. 살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도 때때로 마음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이지요. 갈등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삶 속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생각도, 감정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대화를 통해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고 따뜻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엔 내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공자는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말보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종종 말로 이기려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고 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지 말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어 상대와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낮추고 듣는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갈등은 결국 더 나은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다름 아닌 대화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겠어요? 조용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깊은 이해와 화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되는 법이지요.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대화로, 이해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공자의 중용 극단을 피하는 삶의 기술.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멈춰선 채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공자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극단을 피하고 절제를 지키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참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이든 너무 지나치면 탈이 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적당함을 지켜야 합니다. 기쁨이 너무 크면 들뜨고 슬픔이 너무 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저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뒤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중용은 그 사이 적절한 속도와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바람도 너무 세면 나무를 꺾고 물도 너무 많으면 강을 넘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친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때론 내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용은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크든 작든 그 선택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용의 첫걸음입니다. 삶은 마라톤입니다. 숨 가쁘게 달리는 것도 멈춰 선 채 망설이는 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지요. 그 사이 한 걸음 한 걸음 균형을 지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길, 중용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너무 달리지도 너무 멈추지도 말고 그저 나답게 조용히 걸어가 보시지요.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이 피어날 것입니다. 군자란 누구인가? 현대 사회에서 군자의 의미. 많은 분들이 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귀에 익은 말이지요. 하지만 그 깊은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군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덕적 덕을 쌓아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그 덕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군자는 단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큰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인격과 도덕을 닦은 사람을 말합니다. 군자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을 다듬지요. 그리고 그 덕이 자연스레 이웃에게 흘러가
다른 이들을 이롭게 만듭니다. 군자의 삶은 나를 위한 길이면서도 결국 남을 위한 길입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지요.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리더일까요?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지시보다 모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군자의 뜻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물질은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사람다움을 지키고 바른 길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권력도 재물도 결국은 한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과 도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 깊은 인품이 결국은 가족과 사회를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게나마 군자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작은 덕이 되어 흐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군자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지혜, 삶을 닦는 말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삶의 끝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에 들어선다는 뜻이겠지요. 공자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삶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